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려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통일신라 말기에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지방 통제가 잘 안 됐고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 호족 세력들이 이제 고려 시대를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주요 세력이 됩니다. 이제 왕건도 호족이었고 이제 왕건이 다른 호족들과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는 처음에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랬다가 여기 보시면 뭐 문벌 귀족 나와 있죠. 이 호족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도태되고 일부는 살아남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살아남은 호족들이 점점 더 힘을 키워서 문벌, 가문의 힘을 크게 가진 그런 귀족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고려 전기의 주요 왕의 업적부터 볼게요.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이제 당연히 호족 우대를 했죠. 이제 본인도 호족이고 뭐 다른 호족들을 우대하고 포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된 거니까. 그리고 물론 견제 정책도 있었어요. 이, 요 부분은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혼인 정책 이건 이제 왕건이 부인이 2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성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성을 내린 겁니다. 뭐 왕씨 성을 내리기도 했고 새로운 성을 지어서 그 성을 주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직접 왕이 성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견제 정책으로는 사심관 제도. 이건 이제 한 지역의 호족한테 그 지역 책임을 맡기고 이제 뭔가 반란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엄하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정책으로 보면 되고, 이 기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인질제도로 이제 그 유력한 호족의 아들을 이제 수도 개성에 와가지고 이제 살게끔 그렇게 이제 했던 제도예요. 근데 사실 이 왕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북진 정책하고 훈요 10조예요. 요 북진 정책이라는 건 이제 북쪽으로 가겠다 이런 건데 이제 특히 서경을 중시합니다. 이 서경은 평양이죠. 나라 이름이 고려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장수왕의 도읍지 이 평양을 당연히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상님의 땅을 찾으러 북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훈요 10조는 그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말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유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후삼국 통일이라는 업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특히 서경, 평양을 중시했다고 그다음에 훈요 10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 제4대 왕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왕입니다.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했어요. 이 과거제는 이제 관리들을 시험 봐서 뽑는 제도죠. 근데 이제 이게 고려 시대 광종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같이 나오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왕하고 신하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과거제를 시행하겠사옵니다. 뭐 그러면 그리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 그리하시오의 그 왕이 광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의 노비안건법 나온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왕권 강화뿐만이 아니라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주요 높은 벼슬아치들이 다 이제 호족 출신의 이제 뭐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왕이 직접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내가 뽑겠다. 이제 이러니까 사실 이 호족들이 당시에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나오니까 광종이 영모다 해가지고 이때 호족을 막 쳐냅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이 약화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호족들이 문벌 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비안건법은 이제 노비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다 양민으로 돌려놓겠다라는 제도였는데 이게 노비는 사실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요. 그러니까 호족들의 사유재산. 근데 이제 양민으로 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종, 이제 최승로라는 학자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요. 이 시무가 역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건의드리는 그 나랏일에 대한 건의책인데, 전에 그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이제 진성여왕한테 시무책을 건의했다가 채택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였어요. 그래서 이제 12목, 이제 이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최승로가 바로 그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때는 골품제에 막혀서 육두품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 고려 시대는 능력 발휘가 더 잘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통치 체제는 이성육부, 이게 중앙행정 체계가 이성육부, 이게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뭐 거기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체계는 오도, 양계예요. 이 오도는 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양계는 북계, 동계. 그러니까 북쪽에 거란, 동쪽에 일본. 이제 이들하고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특히 이제 고려 전기에는 외부 침략이 많았어요. 10세기와 11세기에는 거란이 침입을 해오죠. 이때 이제 1차 침입 때는 이제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확보합니다.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말만 잘해서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때 거란이 침입해온 목적이 뭐냐면, 거란은 고려를 치기보다는 이제 중국, 당시 송나라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중국 송나라를 치러 모든 병력을 다 보내면 그 사이에 고려가 거란의 본토로 쳐들어와서 이제 배후를 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려가 자기네들을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건데, 이 외교관 서희가 이 사실을 잘 간파하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이 길이 여진 때문에 너희 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 그 길을 우리한테 좀 내줘라 해서 그 땅이 강동죽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조그만 땅을 잃고 송나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외교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서희가 이제 그때 이제 거란하고 했던 약속을 이제 이 고려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침입을 해오죠. 그게 2차 침입인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고려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번엔 거란이 전면전으로 이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고려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 강동 6주 중 하나입니다. 이 귀주가. 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거의 초토화시켜버려요. 전멸에 가깝게 다 무찔러버리고 이제 거란이 도망갑니다. 이제 그 후로 천리장성이 축조가 되죠. 이 과정이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이 침입을 해와요. 이 여진족 침입을 해올 때는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고 했으니까 이 윤건이 별무반을 창설하자 합니다. 이제 여진은 주로 기마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마부대를 우리가 막아내려면 우리도 기마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별무반이 활약해서 여진을 격퇴하게 되고, 이제 그 지역에다가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돼요. 이 동북구성은 지금 이제 함경 남도 이제 함흥 근처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는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이나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진 침입해 왔을 때는 별무반 그리고 동북 구성 정도를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동 6주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호족이 이제 광종 시대에 들어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호족 세력이 약화가 돼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호족들은 이제 문벌 귀족으로 더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이 점점 기득권을 더 크게 가지면서
썩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벌 사회가 동요되게 된, 그게 나타나게 된 대표적인 이제 일들을 이제 두 가지만 들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이에요. 요 이자겸이란 사람은 이제 자기 뭐 딸들을 전부 다 왕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졌겠죠. 그러니까 이 인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기 이모하고 결혼을 한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요 이자겸이 워낙 권력이 이렇게 세지다 보니까 이제 인종이 이제 견제 차원에서 축출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자겸이 이제 척준경하고 연합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이 척준경이라는 분은 이제 칼을 굉장히 잘 썼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배신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인종에 의해서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뒤에 이제 묘청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스님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여요. 이제 뭐 개경의 기운은 쇠했다.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진족이 이제 아까 이제 동북구성 뭐 설치했다가 이제 그거 다시 여진한테 돌려줬다 그랬죠. 근데 그 뒤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서 이제 금나라가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야, 우리 그때 별무반 시절에 여진이 아니야. 우리 이제 금나라야. 우리한테 4대 공물 내고 우리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요구 한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 서경에 기반이 있었던,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개경에 있던 세력들,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경 세력들이 이제 바로 요 문벌 귀족들이에요. 이제 거기 수도니까. 근데 이 문벌 귀족들 생각은 뭐였냐면, 금나라가 4대에 오니까, 아, 그래. 그 뭐 저기 곡물 좀 주고 형님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면 자기들 기득권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 들어주고 그냥 평화롭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김부식 같은 개경 세력들. 이분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고, 반면에 이제 평양, 서경 쪽에 있었던 세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분들은 아직까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4대라니 무슨 말이냐,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청이 이제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힘은 좀 문벌 귀족들이 더 셌겠죠. 그래서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결국 김부식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김부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은 삼국사기라는 역사서를 쓴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뭐 다른 이제 그 전 시대에는 역사서를 썼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책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책까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이제 유학자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거에 의해서 보면은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썩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걸 이제 동요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여기서도 개선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썩어가다가 결국은 요 무신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신 정권, 이제 요거죠. 이 무신 정권이 성립되게 된 배경은 이제 문벌의 권력 독점, 물론 이것도 있었고, 무신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이렇게 그 관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런 관등이 있는데, 무신이 관등이 높아도 문신들이 무시를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여기 정중부라는 분 보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부식의 아들인데 김돈중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정중부를 보더니 이 정중부 이 무신이 수염이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염 멋있네요? 이러고서 촛불 가가지고 수염을 태워요. 나이 차이도 막 이제 거의 뭐 30살 가까이 난 이 어르신의 수염을 갖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엄청나게 싸가지 없는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유학이 있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좀
안 좋은 행동이죠.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김부식한테 가가지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뭐 김부식이 뭐 일절 대꾸도 안 했다 합니다. 이제 그만큼 무신에 대한 그 문신들의 차별의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날을 잡고 이제 무신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정중부 이의반 같은 이런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때 정변을 일으켰던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문신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몇백 명 죽였다, 뭐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큼 무신들이 뼛속까지 굉장히 그 문신들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무신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권력을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쟁을 벌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탈이 심해지는 거예요. 과도한 수탈. 그러니까는 싸우려면 이제 뭐 무기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 뜯어먹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부터 민중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봉기로 이제 이 시대에 망이 망소이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등이 있어요. 망이 망소이의 봉기는 이제 지금 대전 및 공주,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봉기는 경남 지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무신 정권이 성립되게 된 거. 이게 이제 문벌의 권력 독점뿐만이 아니라 무신에 대한 차별까지 있었다라는 건데 이 흐름이 이제 이자겸에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계속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무신 정권으로 무신 정변으로 폭발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계속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권력 다툼 하다가 나중에 이 최충원이 이제 그 상황을 싹 다 정리하고 본인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약 60년간 이제 최충원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최씨 무신 정권 말기쯤에 이제 원나라 몽골 그 칭기즈 칸 초대 황제죠. 칸이 이 몽골이 침입을 해와요. 이제 뭐 아마 이때는 뭐 몽골이 전 세계를 다 뭐 유럽까지 가고 막 이랬던 때라 이제 고려도 당연히 침입을 했던 거고 이제 뭐 사신 저고요라는 사신이 피살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그 뭐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걸 구실로 이제 침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겨요. 왜냐하면 몽골이 육상에서는 정말 잘 싸우는데 육지 싸움은 잘하는데 이 바다 쪽에는 이제 영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거기에 틀어박혀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막 이제 거의 뭐 한반도를 초토화 시켜버리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인성 전투, 지금 용인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윤우 같은 분들이 이제 항장을 벌여서 이기기도 하고 막 몽골 장수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하지만 이제 이때 이제 몽골은 이제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키고 막 문화재까지 불태워요. 이를테면 뭐 저 경주에 가가지고 신라에서 세웠던 황룡사 구층 목탑 이런 거 태워버리고 막 이럽니다. 이제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오게 돼요. 개경으로. 이제 이 협정 체결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고려한테는 좀 불리하게 이렇게 이제 약간 굴욕적인 협정이 체결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이제 부대였던 삼별초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반대하면서 계속 항쟁을 합니다. 강화도에서 하다가 진도로 옮겨가고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항쟁을 하게 돼요. 이제 어쨌든 협정이 체결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이제 주요 키워드가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정동행성. 요 쌍성 총관부는 이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제 기구인데 이제 여기 설치된 곳은 또 이제 원나라 영토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줄어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은 그 개경에 설치가 되는데 이게 동쪽을 정벌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몽골은 바다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일본 가려면 바다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를 이용해서 일본을 침공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근데 일본 침공은 실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이 격화되는데, 이 왕실의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뭐 태조, 뭐 내지는 광종, 성종, 목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종으로 주로 이제 왕의 그 묘호가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충렬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렬왕, 충숙왕, 충혜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왕실이 격화가 된 거죠. 이거 키워드로 시험 본문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는 쌍성총관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정동행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어지면서 내정 간섭은 심해지고 자주성이 당연히 손상이 됐겠죠. 그리고 권문세족, 이 친원파 귀족들이요. 원나라에 빌붙어서 이제 이렇게 힘을 키웠던 이 귀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원나라가 조금씩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공민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고려에서 태조 왕건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왕 둘을 꼽아라 그러면 이제 광종하고 공민왕이에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이제 많이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했다는데, 이 전민변종도감은 이제 광종이 했던 노비안건법과 비슷한 제도예요. 불법적인 일에 의해서 신분이 격화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걸 한 이유는 역시 권문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비들을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제 고려의 백성이 되는 거고, 노비는 권문세족의 사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물론 왕권 강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반원 자주 정책. 이 반원 자주 정책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노국 대장공주입니다. 원나라 공주였어요. 근데 둘이 정말로 이제 완전 찐사랑, 진짜 이제 많이 사랑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 노국 대장공주까지 설득해가지고 반원 정책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개혁을 하신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쌍성 총관부 영토를 회복해요. 아까 이제 쌍성 총관부가 이제 설치되면서 거기가 원나라 영토가 되었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영토를 이제 무력으로 공격해서 회복을 시키게 되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원파 세력들, 이제 대표적인 뭐 이렇게 권문세족 중에 그 당시 짱이었던 기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축출해요. 이제 그러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 정책.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엔 충자가 안 들어간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정책들을 폈어요. 크게 이 두 가지는 국민왕의 정책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정부 관리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공민왕이 처음 등용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힘이 좀 미미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같은 이런 분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많죠? 예. 자, 일단 이게 이제 거의 시대 순서라고 보시면, 이제 시간 순서로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펼쳤다, 서경을 중시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훈요 10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왕건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나오고 이 둘 중 하나가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은 노비 안건법 시행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이 침입했을 때는 서희가 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 회복, 이제 강동 6주를 얻었다라고 했었고, 이제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께서 귀주 대첩에서 이제 이 거란 군들을 완전히 이제 전멸시키다시피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침입에 관해서는 이제 별무반, 이 키워드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제 윤관에 의해서 이제 별무반이 창설돼가지고 이제 여진족을 격퇴하게 되고,
동북 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왔던 문벌 사회가 점점 썩어가면서 이제 동요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났던 이제 사건들,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일들 이후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아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을 거예요. 문벌 귀족들이 이런 일을 겪고도 자기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무신정변으로 다 죽었다.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몽골이 침입해 오고 원 간섭기가 되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원나라가 뭐 왕에 대해서 우리 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게 본문에 나오고 요 중에서 하나가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이제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왕 공민왕. 자, 이분이 했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민 변종 도감, 이제 이걸 설치했다 하고, 그 다음에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는데, 특히 쌍성 총관부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영토를 회복했어요. 이제 요 정도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전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